자,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놈의 최대 최소야. 왜안 쓰는 거예요? 네, 7시에 쉬어요? 7시 10분이요. 자, 갈게요. 이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 최소가 이제 오늘도 또 나왔어요. 이대부고에서.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자, 일단은 이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원래는 지금까지는 fx는 하고 이렇게 2차식을 주고 요 놈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했던 게 보편적인 문제였어요. 물론 범위가 바뀌기도 하고 축이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x 대신에요. 전혀 새로운 gx라는 함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f.gx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 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벌써 혐오스럽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못 풀지 않을까? 이거 혹시 합성함수라고 하나요? 아니요, 이건 합성함수라고 안 해요. 그럼 얘는 단순하게 따지면 어쨌든 fx, 즉 x의 새로운 함수가 들어간 놈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유형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문제도 꼭 따져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범위 있어 없어 라는 거야. 범위가 있다와 없다로. 만약에 범위가 있으면요, 땡큐예요. 범위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서 최대 최소를 먼저 찾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범위가 없을 때는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는 and고요. 여기는 또는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들어봐봐. 근데 그러면 이 문제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대 최소 찾으면 이게 답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서 찾은 이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인지 아세요? 그치, 이놈은 gx의 최대 최소예요.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은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나는 gx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아니라 f.g, 즉 f 안에 gx를 넣은 놈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 여기서 왜 gx의 최대 최소를 왜 찾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찾은 이 최대 최소가요, 바로 요 식의 범위로 바로 사용됩니다. 범위 재사용. 왜냐면 혹시 저번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치환하면? 기억나? 범위 바뀐다. 너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 풀 때요. 이 gx,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gx로 어떻게 보면 치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안에 들어간 식을 gx로 치환했으니까 문제에서 준 범위가 바로 새로운 범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한 최종 최대 최소를 구한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이야, 꼭 최대 최소를 몇 번 구하는 문제 같아? 그렇지.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고 그걸 다시 이용해서 새로운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구간을 일단 쉬운 문제로 낼게요. 이렇게 줬고요.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요. 요렇게. 근데 그럼 이거 전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3차 이상의 아직 함수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최대 최소 못 구해요. 근데 그러면 이놈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 안에 들어간 식, 요 공통된 부분이 보이죠? 얘를 여러분들은 gx라고 치환하게 될 거예요. 뭐가요? 아, 그래요? 땡큐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fx는 gx의 제곱 더하기 4gx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요. 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gx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에 누구 범위가 필요하냐면 바로 gx의 범위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gx 범위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면 거꾸로 반문하라고. 어떻게? 너 뭐를 gx라고 놨니? 저요? 얘요. 그러면 얘를 뭐야? 좀 무서웠어. 씨. 얘를 누구? 얘를 이용해서 한번 최대 최소 좀 구해볼래? 라는 거야. 그럼 얘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1, 마일이면서 구간이 어디부터? 1부터 3까지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
양쪽이 최대 최소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3을 넣으면 9 빼기 6이니까 3이 나올 텐데 얘가 바로 정답이 아니라 얘가 바로 g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담당하더라. 그럼 얘는 한 번 더 다시 이 그래프가 꼭지점이 마이 컴마 1이고 구간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선생님, 문제에서 준 축이 구간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양쪽 끝값이 답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2, 최대값은 3을 넣어서 나온 26이라고 바로 답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gx로 하면 너무 함수처럼 보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gx를 그냥 t라고 치환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t로 바꾸면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t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고 t에 관한 범위가 구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범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셨는데 얘는 범위가 있다예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최대 최소가 둘 다 공존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바꾸면 요걸 샤랄랄라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럼 지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범위를 안 줬다는 건 우리 암묵적인 약속뭐? 모든 실수라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모든 범위가 다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뭐보다 큰 걸 다 가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다 가지니까 여기서 얘 범위가 슉 하고 사라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요 범위만 남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 다 살아남으니까 무슨 값밖에 없더라? 최소값밖에 없더라. 그래서 범위가 없으면 최대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이거 봐봐. 범위가 있으면 최대 최소 둘 다 같지만 범위가 없으면 최대 또는 최소만 갖는다라는 게 바로 제가 알려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유형 8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형 9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9번이 오늘 이대부고에 나왔어요. 근데 이대부고가 참 그냥 보편적인 문제를 참 잘 내. 오늘 선생님 방금 내려가서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고 왔거든. 이대부고. 100점이 3명. 90.3까지가 총 16명 나왔어요. 우리 지금 학원에서. 걔네들이 1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왜냐면, 걔네는 1등급 인원이 많아. 32명이야. 자, 유형 9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유형 9번이 오늘 똑같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대부고 문제를 핸드폰에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들아, 최대 최소 되게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건 없어.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고, 문제에서 준 구간이 있다 없다, 그게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요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이야, 지금까지 내가 예시 들었던 문제들 보면 항상 뭐에 관한 식밖에 없었지. x에 관한 2차식 이런 거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는 x와 y가 둘 다 공존하는 함수가 나올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식의 갑자기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x가 커지면 y값이 작아지고 y값이 작아지면 x값이 커지고 이거는 xy 값에 따라서 이게 최대 최소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딱 이 식의 최대 최소를 단정 지을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들아, 얘는 사실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꼭 뭐처럼 보여? 지금 저렇게 보면? 아니요. 사실은 이게 공수투이기도 하거든요. 원처럼 보여요? 이게 원이에요. 원. 근데 이게 원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타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원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원으로 이해하면 또 쉬워요. 근데 우리 원은요, 최고창 2차식의 앞에 개수가 무조건 뭐여야 되죠? 1이어야 돼요. 그럴 땐 우린 원이라고 해요. 근데 한쪽은 1인데 한쪽은 2예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하죠? 그건 타원이라고 해요. 그 기하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원이라고 착각하면 이놈을 만약에 제가 K라고 두자 이거지. 그럼 저 K의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얘를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각자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2의 제곱이고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면 y 플러스 3의 제곱이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4 더하기 9니까 13이 나올 거고 얘가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는 k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2를 반대로 넘기는 순간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중심이 몇 컴마 몇이면서 2 컴마 마 3이면서 뭐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반지름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생각하는 어떤 원이다라는 거야. 그때의 이 K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수를 넣었어? 2를 뺐어. 그러면 음수 나올 수도 있고 0 나올 수도 있고 양수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제곱하는 순간은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을 거야. 맞아? 그리고 얘도 또한 뭐가 되겠어?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계속 K값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건 얘의 최소값 찾아달래? 그러면 요 두 개 값이 어떨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즉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0과 양수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될 때? 0 될 때가 이 두 놈은 제일 작지 않냐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x에 2가 들어가고 y에 마 3이 들어가면 0, 0이 될 테니 얘가 0일 테니 k의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2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최소를 둘 다 물어보지는 못해요. 최대 또는 최소밖에 못 물어봐요.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여기서 좀 감각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똑같은 문제를 내고 최대값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모양이면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런 모양이면 왜 최소값을 물어봤을까라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원의 중심이고 얘가 결국 제일 작을 때가 0 될 때니까 0이 돼버리면 K 플러스 2도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에 된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았어. 그럼 최대값을 물어보려면 어디를 바꾸면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뀔까? 어? K가 음수면 아니요? K는 제가 임의로 뒀으니까 여긴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바로?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건들면 안 돼. 여기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형태야. 근데 이걸 최대값으로 바꾸면 딱 거기 두 군데만 착착 바꾸면 끝나. 그치? 이 창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이 창의 개수를 왜 마이너스로 바꾸는 순간 왜 이 문제는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얘는 너네들 똑같아. 얘도 는 K라고 둘 거야. 그럼 이 식을 똑같이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얘는 앞에가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도 뭐 숫자가 뭐 있다 칠게. 그러면 얘도 또한 0 아니면 양수야. 얘도 또한 0 아니면 양수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이 값에서 오히려 이 두 값이 계속 어떻게 돼? 빠지는 꼴이 될 거야. 그러면 덜 빼야 값이 가장 클 거 아니야. 아, 결국 얘도 0 될 때니까 결국 여기가 0 되니까 예를 들면 또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치면 x는 2, y가 마 3일 때 요게 0 되고 여기 자체가 0 될 때 이 k 값이 가장 큰 값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좀 이따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 요게 지금 유형 9번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유형 10번 설명 안 해요? 자, 유형 10번은 오늘 2대 국어에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직전 대비할 때 유형 10번을 애들이 날 너무 많이 괴롭혔어. 너무 많이.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집중하셔야 돼요, 얘들아, 진짜로. 7시 10분까지는 쭉 개념 설명만 하고요. 만약에 그 다음 시간에 문제 같이 잘 따라오면 뭐 오늘 나 준비해온 거 방탈출 빼놓고는 안 할게. 알았지? 자, 간다. 일단은 유형 10번 한번 봐봐. 유형 10번은 내가 했던 말 기억하면 일단은 손은 움직여야 돼. 뭐냐?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어때야 돼? 근데 만약에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적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한 문자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k다.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y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이래. 선생님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꼴랑 하나밖에 안 알려줬어요. 쟤네들은 당연히 연립이 불가능할 거야. 2차고 1차니까. 그럼 너네들은 어떤 작업을 해? 아니 절 뭘로 보시고 얘를 y는으로 고쳐서요. 이걸 여기다 다 넣을게요, 선생님.
그렇지. 그럼 이 식은 뭐에 관한 식이 나와버려? x에 관한 2차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무슨 식으로 고치면 되겠어? 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겠지. 근데 애들이 틀린다 이거야. 왜일까? 바로 얘도 그렇지.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답이 엄청나게 달라져. 물론 이제 범위를 되게 이쁘게 주면 땡큐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X범위를 줬어. 이건 난이도 하야. 왜 X범위 난이도 하겠어? 여기 가서 그냥 재이용하면 답이거든. 이렇게. 근데 이걸 내가 난이도 조금 올리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줘. X랑 Y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나왔대. 에이, 선생님, 이게 왜 어려워졌어요? X가 0보다 큰 거니까 여기도 또 갖고 가면 되죠, 이렇게. 그랬더니 어제 이제 직전 프린트 푸는데 다 틀려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 이거 제발 시험에 나오지 마라. 왜?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고. 이렇게 나왔으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따로따로 써줄게.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아니 결국 얘가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되죠 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지. 너네들은 지금 y를 뭐로 치환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치환했지. 치환했잖아. 뭐가 일어나야 돼? 범위 바뀌어야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데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요거를요 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너네들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 범위는 바뀌어야 돼요.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는 국룰이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요, 선생님? 바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근데 우리 y 대신에 뭐였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x는 뭐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새로운 범위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틀린 거지. 아, 그래요? 나 좀 잘 맞네. 중앙여고랑.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 가르쳐야 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이거고, 그리고 함부로 문제에서 준 범위를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y 대신에 뭘 들어갔다. y 대신에 뭘 난 바꿨다. 라고 하면 치환한 거랑 같은 의미니까, 제발 범위 좀 수정 좀 해달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닌데 요거는 강조를 떠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해요. 아까 우리 그 범위 움직이는 거랑 공통 부분,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 치환해서 문제 푸는 건 그냥 고등학생들 처음 배우면 다 어려워하는 쪽에 속하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얘들아, 제가 지금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2차 함수 많이 설명했지만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범위야, 범위. 이번에 시험에서 범위 때문에 틀리는 애들 굉장히 많을 거야. 아셨죠? 자, 유형 11번 한번 봐볼까? 이건 뭐 그냥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유형 12번, 유형 13번, 유형 14번, 유형 15번.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왜지? 너네 뭐 못해? 수학 다음으로? 국어 못하잖아. 농담이고. 국어를 잘해야 돼서 그래.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너네들 그나마 34, 35, 36 중에서는 내 생각에는 크게 어려워하는 거 없고요. 37, 38, 39 중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수익. 나 미치겠어. 원가, 매출. 왜 그런 단어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쪽은 조금 국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40번부터 45번까지는 여러분들 뭐 제가 모의고사 갖고 오는 문제들 대부분 이런 문제고, 여러분들 나 하나만 오늘 요거 딱 설명하면 끝이거든? 너네 혹시 과부족이라고 알아요? 기억나요? 과부족? 이 과부족이 2차 함수에 어떻게 보면 문장제 문제의 꽃이잖아요. 사실은 얘가 2차 함수는 아니고요. 부등식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식을 세울 줄을 몰라요. 자, 우리 과부족을 뭐를 줄여서 과부족이라고 하죠?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과부족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 과부족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런 거 있죠. 친구들한테 사과를 2개씩 나눠줬다. 그랬더니 5개가 남았다. 그래서 남으면 안 돼서 다 뺏어서 3개씩 나눠줬다. 그랬더니 2명이 못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학생 수로 대략 몇 명인지를 추론해라.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에서 먼저 깨닫고 2차 부등식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요 책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넣었다가 뺐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마 방탈출에 있나?
아직 안 했어요. 과부정을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애들이 그 마지막에를 몰라요. 왜 마지막이 갑자기 부등식으로 나와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우리 한 문제씩 풀면서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기다리세요. 자, 3번 시작. 진짜 귀찮게 하네, 이 아줌마, 진짜. 딸 싫어. 아들이 짱이야. 어? 괜찮아. 뭐 위가 시원해지겠네. 박사님 졸지 마. 딸 싫어. 그땐 좋아. 나 진짜 딸 낳아야 돼. 그럼요. 제 목표가 지금, 넷입니다. 다른 분이 야, 이거 줄인 거예요. 9명에서 지금 넷으로 줄인 건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랑 처음이 걸려. 4명이면 모르겠어요. 처음이 길어야 돼. 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넷이면 돼요. 안 좋아요. 제가 원래 9명이었어요. 국영수, 사과, 은미, 채, 자유. 미친, 제일 좋다. 미친이요? 자유는 그냥 못 가서 중학교 때 11명 나와서 선생님은 자식 많은 게 너무 좋아. 네? 많아야 돼. 아니, 그냥 선생님 집 진짜 많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9남매예요. 네? 뭐라고? 9남매예요, 아빠가. 그리고 엄마 쪽이 6남매인가 7남매예요. 와. 그래서 전 좋아요. 근데 옛날엔 다 선생님 할머니가요, 13살 때 첫째를 낳았어요. 13살 때. 12살 때 시집을 갔으니까, 그때당. 선생님 할머니가 22년생이신데. 네. 그럼 많이 돼. 그래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선생님 큰아빠랑 선생님 아빠랑 23살인가 차이 나요. 큰아빠랑. 왜 족보가 어떻게 왜냐면은 말했죠. 근데 9남매 중에서 이제 한 분은 북한에 계시고, 두 분은 이제 그 6.25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막 업고 뛰어서 피난지에 도착했는데 죽어 있어. 등에서 총 맞고. 모르고 그냥 계속 뛰셨던 거예요. 총 맞은지도 모르고. 답이 없다고? 그 인생이에요? 야, 내 길이잖아, 새끼야. 문제를 이해를 네? 와, 씨.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일단 물어볼게요. 앞에는 x에 관한 식이고요. 뒤에는 k죠. 그럼 뒤에는 결국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상수함수예요. 여긴 2차 함수고요. 여긴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수학에서 두 식을 갖다 거두는 건 뭐? 교점이 몇 개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근데 얘들아, 지금 얘는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전체죠?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지? 원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리자 그랬어. 그래서 먼저 정석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정석은 어디랑 어디를 지나는 그래프예요? 0이랑 6을 근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축은 몇이고? 3이고.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서 3,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올릴 거니까 사실상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축은 3이고요. 그리고 3 넣었을 때 뭐 나옵니까? 9 빼기 18이니까 9고 위로 올렸으니까 양수로 대답해서 9라고 대답해도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 누구를 그을 거냐면 k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거예요. 자, 너네가 말해봐. 교점 몇 개? 2개. 교점 몇 개? 2개. 교점 몇 개? 3개. 이제부터 내려가는 순간 교점 몇 개? 4개가 되겠다. 어디까지? 마지노선이 0까지. 그래서 결국 k 플러스 2란 놈은 0보다는 커야 되지만 뭐보다는 작으면 돼? 9보다 작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더라 라고 말해주면 돼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정수의 개수. 둘이 뺀 다음에 1 빼면 되니까 답은 몇 개? 8개. 답 몇 번? 4번이 되더라. 손가락으로 세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아직도 고1인데 저거 손가락으로 마 1, 마 0, 2, 1.
아시다시피 부등식은 둘이 빼고 한쪽에 같다가 있으면 그대로 두고 같다가 없으면 하나 빼고 둘 다 같다가 있으면 1 더한다. 요거 아시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8개잖아. 7에서 2 빼면 9인데 1 하나 빼잖아. 저런 씨. 자, 다음 6번 시작. 시간 많이 안 줘요. 자, 끝낼게요. 자, 6번의 답은 뭐 4번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 밑줄 쳐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대부고에서. 오늘 이대부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a보다 작거나 같다. 저 a가 숫자가 들어갔어요. a에는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어.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모델을 다 써놨어요. 그럼 도대체 fa보다 작거나 같다랑 fa보다 크거나 같다는 뭘 뜻하냐라고 하면 잘 봐. 여기 9명이 있으면 요 x에는 9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숫자를 싹 바꿔볼게. 얘를 한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얘들아. x에 9명이 있으면 9개, 1000명이 있으면 1000개, 1억 명이 있으면 1억 개, 모든 사람이 있으면 모든 실수가 들어갈 거야. 뭐가 들어가도 1 넣은 것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대. 그 말 뜻은 1 넣은 게 항상 뭐여야 돼? 탑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바로 이 2차 함수는 바로 꼭지점을 어디서? 1에서 최대값을 갖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뭘 넣어도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대. 1보다 절대 작을 수가 없대. 그럼 얘는 1에서 무슨 값을 갖더라? 최소값을 갖고 축이 바로 1이더라를 특정 지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대부고 문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애들은 요 식으로 나왔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애들이? 뭘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은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 그럼 얘는 바로 식을 요렇게 세울 수 있겠네라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야 될 거야. 그래서 A가 음수일 거야 라는 걸 알고 시작했던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막 계산했더니 A가 2개 나와. 거기서 애들이 당황한 거지. 몰랐던 애들은. 왜 A가 2개 나왔는데 뭐가 답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 뜻을 이해 못했다면 A가 왜 음수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봐봐. 모든 실수 X를 넣어도 여기 뭘 넣든지 간에 그 넣어서 나온 값은 항상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최대값이 뭐다? 6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 나왔으니까 진짜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항상 6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걔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는 축이 2가 나왔으면서 결국 이 꼭지점이 6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a는 자동적으로 2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답은 몇 번? 4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여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12번 시작. 더우면 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 좀 저거 할게. 진짜 장하면 저 반응 짜증나네.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다들 착하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너네 착하다고. 요즘 나쁜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남자애들 그거 한번 일요일 얘들아
이거 의심해보자. 나 함부로 잘 안 베는데. 아이, 알지. 내가 일요일 날 일단 그럼 집에 갈 때? 내가 같이 내려가 볼게, 집에 갈 때. 근데 그게 이때 보고 애들이 맞아? 모르겠어. 나 막 했는데 대학생이 어떻게? 야, 거기서 담배 피면 어떻게 해?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 생김새는 저희 또래긴 해요. 근데 그냥. 아니, 그거 막, 나 가서 막 훈계했는데, 새끼들아, 학생들이 그러면 되겠어? 했더니. 근데 갑자기 지갑에서 연대 학생증 꺼내고. 담배 피우면 안 되나요? 막 이러고. 나이키 맨투맨은 뭐 학생만 입어? 거의 학생만. 아무튼 난 너네 믿고 만약에 지랄했는데 나 진짜 욕먹겨. 응? 그럼 난 그래야지. 순간 좀 걱정돼서 그래요. 오래 사셔야죠. 자, 12번 한번 가볼게. 자, 12번은 얘가 힌트지. 아까 했었어, 이거. 얘들아, 이 뜻이 뭐지? 어떻게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넣은 값과 3 넣은 값이 같게 나오니? 그럼 또 이거 는 K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는 K는 하수야. 왜래 말했잖아. 이거는 앞에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문제 2차 함수래잖아. 2차 함수는 이거 는 K라고 두면 안 되고,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1 넣은 것과 3 넣은 값이 높이가 똑같냐? 결국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x는 몇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이군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식을 세울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근데 최대값이 6이래요. 근데 얘들아, 범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범위 안 줬다는 건 뭐? 모든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A가 음수라는 곳에 걸려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최대값이 6이라 했으니까 B는 6이군요 라고 해석도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선생님, fx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찾고자 했던 식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어서 f0 값은 상수항 찾아달라는 거니까 답은 5. 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요것도 하면 좋죠. 15번 시작. 네, 15번이요. 메가커피에서 음료를 시킨 거야? 음식을 시킨 거야? 어.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네? 자, 끝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범위 줬어요, 안 줬어요? 첫 번째 줄에 x에 관한 범위는 안 줬죠. 그래 놓고 최소값 찾으려 했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겠네요. 그럼 고쳐보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2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누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얘를 바로 GA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갑자기 새로운 문제로 바뀌어. 그냥 새로운 GA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에서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얘 축 뭐 나와요? 축? 얘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럼 무조건 얘는 최대 최소를 안에서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될 거고 마사니까 플러스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
아래로 위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2가 축이고 꼭지점이 5니까 자 최대값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5. 그럼 얘들아 최소값 찾을 때 우리 좀 현명하게 찾자. 마이너스 2가 마사에 치우쳐져 있어? 4에 치우쳐져 있어? 마사에 치우쳐져 있지. 그럼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 4 넣었을 때가. 4 넣으면 6, 6에 36, 마이너스 31. 문제가 뭘 찾아달래? 둘이 더해달래. 답은 마이너스 26. 답 3번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뒷장 넘어가서요. 18번 시작.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풀고 있는 거야. 이건 답만 부르고 다 맞았으면 넘어갈게. 몰라요. 자, 18번 답 불러볼게요. 지금 정도면 나와야 되는 답이죠. 답은 몇 번? 2번 나오시면 잘한 겁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21번 시작.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구간이 움직이네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끝내겠습니다. 답은 뭐가 나오죠? 답은 3 나오시면 되는 거죠.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진짜 필요 없어요? 오, 진짜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로? 이 새끼들 봐라. 자, 24번 시작. 그렇다 이거지. 한번 가보자고. 문제 썼는데, 씨. 야, 이거 오답 나올 수도 있겠다. 베스트 오답 2번이죠. 너 틀렸지? 3번이요? 예상치 못한 답인데요. 이거 답 2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답으로. 오답 틀릴 거면 2번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가 보여요? 공통된 게 보이죠? 그럼 저 같으면은 얘들아 이걸 어디를 치환해요를 많이 물어보거든. 무조건 제곱 붙어 있는 식 통째로 치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할게요. 누구로? t로. 근데 선생님 x에 관한 범위는 없어요. 모든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럼 치환한 식을 써보면 y는 t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1 4배의 t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4니까 5.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릴 거예요. 마이, 마, 5에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놓고 애들 이제 선생님 여기서 문제가 뭐래? 최소값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마이, 5죠. 선생님 그럼 최소값은 5는 확실하네요. 그렇지. 그건 맞아. 거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소값은 5에서 가지는 거 맞으니까 문제에서 뭐래요? 베타가 5래요. 베타가 5는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베스트 오답이 2번이라 그랬죠. 2번인가? 뭔가 모르겠다. 나도. 자, 아무튼 3번인가? 애들이 이걸 체크를 많이 해요. 마이너스 2를 알파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하면 답이 3번에 만약 3이 있었으면 그거 다 체크했을 것 같아. 근데 왜 선생님 알파가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지금 범위를 1도 안 따졌어. 그냥 치환한 식의 최소값 찾고 끝나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한번 이 식을 분석해보자 이거. 이 식을 한번 따져보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식은 1,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 아니냐. 그럼 우린 지금 무슨 작업을 했어? 치환하는 작업을 했어.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근데 x에 관한 범위 안 줬으니까 t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 범위에서 지금 찾아달라는 건데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또 알파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오답은 4, 1번이 또 나와. 안 되지. 여기서 찾는 건 x값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는 건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1 더하기 5니까 베타가 오히려 6으로 바뀌겠지. 얘는 틀렸구나 라는 거. 선생님 그럼 알파 값은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1인가요? 그게 아니라 누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 될 때? 마이너스 1 될 때니까 이렇게 돼서 x가 뭐 될 때? 1 될 때 바로 최소값을 갖더라. 답은 그래서 7.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7번 시작. 이거 잘했다. 오케이. 뭐 또 답을 확인합니까?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 끝내볼까요? 여러분, 얘는 2차 계수가 다 뭐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밖에 못 물어보죠? 최대값밖에 못 물어봐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최소값, 마이너스가 있으면 최대값이에요. 그럼 고쳐볼게요.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로 2로 묶으면서 얘네 둘이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나중에 할게.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는 마지막에 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z로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만 봐주면 4, 마 8. 그럼 여기 8 필요하고요. 9, 마이너스 9니까 9가 필요하고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플러스 몇? 18에다가 K를 더한 꼴이나 마찬가지더라. 근데 얘들아, 이놈의 무슨 값? 최대값인데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고정이고 얘네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계속 값이 빠질 거예요. 그럼 가장 크려면 더 이상 빠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X가 2일 때, Y가 마 3일 때, Z가 1일 때 0, 0, 0 될 테니까 18 플러스 K가 바로 최대값인데 그게 몇이다? 8을 갖는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다 더해달래?
다 더하면 얘가 실질적으로 0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0. 답은 1번이 되겠죠. 뒷장 3번, 30번 시작.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긴 쉬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부터 어차피 20분 쉴 거니까. 오늘 꼭 충전할게. 쉬는 시간에. 아니, 안 하시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알고 풀면 참 문제가 쉬운데. 자, 끝내볼까요? 일단 뭐가 걱정이었죠? 모를 문자 몇 개인데? 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y로 바꿔보자. 그럼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뭐 했다? 치환했다. 그래서 대입해볼게. 2x제곱.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럼 암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인데, 얘를 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겠어? 이 3이니까, 선생님, 얘는 최소값 6을 가져요. 그래서 최소값 6 해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도 있냐면, 1 그린 다음에 0부터니까 최소값은 6에서 갔고요. 그리고 멘붕 오는 거야. 최대값은 어디서 갔죠? 라고.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했다? 치환했잖아. 그럼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y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리고 원래 뭐보다 컸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 그래프는 꼭지점 1,6에서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 0에 더 치우쳐져 있죠? 그럼 3 넣었을 때가 최대, 1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최소는 6. 그 다음에 최대값은 3 넣으면 뭐 나와? 4, 12, 18 나오겠다. 문제가 뭘 구해달래? 최대, 최소 더해달라. 답은 24. 답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아셨죠? 자, 일단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